말의 시작은 늦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발달이죠. 우리 함께 성장의 길을 걸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언어지연,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아이들마다 언어 발달에는 차이가 있죠. 원래 말을 좀 빨리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환경적으로 자극이 없을 경우에는 말을 늦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개개인의 차이가 날 수 있죠. 성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자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좀 빠르기 때문에 말을 좀 잘하는 편이고, 남자아이들은 조금 말을 늦게 하는 편이고 말수가 적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어떻든 간에 아이들은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빨리 했다고 해서 성인에 가서도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빠르고 늦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죠, 장기적으로 보면.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이 늦는 것이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말이 늦는 경우나, 아니면 청각적으로 듣는 능력이 떨어져서 말이 늦는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다만 아이들이 말이 늦는 것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기준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10개월 정도만 되면 의미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 이런 정도는 하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24개월까지 말을 못하게 되면 그런 아이들은 언어 검사를 하게 되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단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단어를 그냥 연결해서 지적하는 거지만, 두 단어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뜻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36개월이 되도록 문장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을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검사를 하고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4개월 정도 되면 모음옹알이를 하고, 6개월 정도 되면 자음옹알이를 하고요. 9개월 정도 되면 모방하는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또 12개월 되면 의미 있는 소리를 하게 되고요. 24개월 되면 문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아이의 발달의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자기 계열소보다 한 6개월 정도 늦는다라고 생각하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용 언어하고 표현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수용 언어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지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용 언어가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 경우에는 지적 장애나 청각 장애나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언어가 늦다 안 늦다 이런 것들을 부모들의 기준은 뭘로 할까요? 표현 언어로 하겠죠. 표현 언어를 더 강조하지만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수용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이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를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개월서부터 한 24개월 요 사이에 아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어렵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관찰해서 부모 면담, 설문지를 통해서 아이의 언어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셀시라고 그러는데요. 수용 언어가 얘가 몇 개월이다, 표현 언어가 몇 개월이다. 그래서 얘는 언어 지연이 있다,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24개월에서 한 6세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로 자기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검사를 할 때 부모하고의 면담만으로 하질 않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들, 혹은 카드를 가지고 그 이름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언어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프레스라는 검사를 해서 수용 언어, 표현 언어, 그다음에 화용 언어라고 해서 알아듣는 것도 하고 표현도 잘하지만 문법에 맞게 또 아이의 상황에 맞게 조리 있게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프레스라는 검사입니다.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어휘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어휘력이 중요하냐면 어떤 것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뜻은 이 아이들이 지능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력의 수준에 따라서 아이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아이의 지적 능력까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EVT라고 해서 어휘력을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용 언어를 평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림을 4개 보여주고 이 중에서 토끼, 소 자기가 찾아내게 하는 수용 언어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서 이게 뭐야?
그랬을 때 행동, 동사를 또 평가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REVT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연령이 더 커지면 이제 아이들의 그 유창성이라고 해서 말을 더듬는 거라든지 아니면 발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도구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 때나 영아기 때의 아이를 평가할 때는 그 세 가지 도구로서 아이들이 발달이 늦은지 아닌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언어의 문제잖아요. 언어 치료를 하다가 아이들이 좋아지는 정도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좋아지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또 그 검사를 반복하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언어 지연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24개월까지 의미 있는 말을 못하거나 36개월까지 두 단어 연결을 못하면 이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가서 언어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조기 발견과 그 조기 발견을 알 수 있는 레드 플래그 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